혹시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 엣지에서 판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관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최근에 엣지 정책이 바뀌면서 이쪽 커뮤니티가 정말 떠들썩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디자인, 그러니까 라이센스 사서 판매하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변화일 텐데요. 네, 맞아요. 그게 2025년 6월 10일에 S서비스 약관이 슬쩍 업데이트 됐어요. 아, 슬쩍이요? 네, 뭐랄까 공식 이메일 공지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뒤늦게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주로 이제 더 마운튼 메이커 같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디스코드, 레딧 같은 커뮤니티 통해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네, 한국에서도 이제 막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특히 3D 프린팅 판매자분들께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판매자가 제작했다 메이드 바이 셀러 카테고리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특히 컴퓨터 도구, 뭐 3D 프린터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든 아이템에 대한 규정인데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문구가 하나 딱 추가됐습니다. 어떤 문구죠? 이런 아이템은 반드시 판매자의 독창적인 디자인, 셀러즈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변경의 정말 가장 큰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독창적인 디자인. 이 단어 하나가 진짜 많은 걸 바꾸겠네요. 왜냐면 보통 페이트리언이나 뭐 띵스벌스 같은 데서 월 구독료 내거나 해서 상업용 라이센스 확보해서 파는 게 그게 꽤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예를 들면 뭐 HP 인벤트 화분이라든가 K 크리에이션즈 키체인 같은 거. 이런 라이센스 디자인 판매가 이제는 어렵다는 뜻이네요. 심지어 그 메이커월드 같은 데 있는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모델도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는 뭐 라이센스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 디자인을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찍어낸 제품은 원칙적으로 엣지의 판매자 제작 카테고리에는 맞지 않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품 사진이나 영상이에요. 사진이요? 사진은 왜요? 이것도 이제는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그런 멋진 스톡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네.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찍은 실제 제품 사진만 사용해야 합니다. 와, 사진 규정까지 까다로워졌네요. 그럼 혹시 맞춤 제작 상품은요? 예를 들어 이름 같은 거 새겨주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변경이 있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대표 이미지가 반드시 완성된 예시여야 해요. 예를 들어 뭐 로건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새겨진 제품 사진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냥 비어있는 제품에다가 뭐 여기에 문구 입력하세요. 뭐 이런 안내 이미지 쓰는 거 이제 안 됩니다. 야, 규정이 진짜 상당히 엄격해졌네요. 그러면 이 정책 변경에서 뭐 예외는 아예 없나요? 판매자가 그래도 엣지여서 3D 프린팅 제품을 계속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 물론 길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판매자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3D 모델 출력물을 파는 거죠. 아, 직접 디자인. 네. 아니면 뭐 직접 디자인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본인 디자인인데 생산은 뭐 슬랜트 3D 같은 외부 생산 파트너 통해서 하고 배송하는 방식. 이것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듣다 보니 좀 흥미로운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AI 도구를 사용해서 생성한 디자인이에요. AI요? 네, 달리 같은 그런 생성형 AI로 만든 디자인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인간 디자이너가 만든 건 라이센스를 사도 안 된다면서? AI가 만든 건 괜찮다고요? 물론 공개는 해야 하지만. 그렇죠. 그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왜 인간 디자이너의 라이센스 작업물은 제한하면서 AI 생성물은 허용하는 걸까? 뭐 아마도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요즘 워낙 AI 도구 활용이 많아지니까 엣지가 이걸 외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그렇군요. 아무튼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네요. 그동안 라이센스에 의존해왔던 분들은 이제 진짜 직접 디자인을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직접 사진이랑 영상까지 다 찍어야 하는 부담도 생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팅커캐드나 퓨전 360, 블렌더 같은 3D 모델링 툴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대안으로 애마존 핸드메이드 같은 다른 플랫폼을 알아보거나 쇼피파이나 스퀘어스페이스 같은 걸로 아예 자체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오프라인 마켓 진출이나 디자이너랑 독점 개혁 같은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방법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자들의 변화가 당연히 디자인을 제공하던 디자이너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예를 들어 월 19.99달러의 상업용 라이센스를 파는 포즈코어 같은 곳들, 만약 구독자 대부분이 ST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 타격이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구독 취소가 이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정책 변경이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이미 2024년 7월에 엣지가 판매자 제작, 판매자 디자인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을 도입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예견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분류 기준 도입이 이런 변화의 신호탄이었군요. 네, 이번 업데이트는 결국 핸드메이드 플랫폼으로서 엣지의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하고 대량 생산품이나 단순 재판매 상품이랑 차별점을 두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SCT의 이번 새 정책은 3D 프린팅 제품이라도 판매자 제작으로 인정받고 판매하려면 반드시 판매자 본인의 독창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라이센스 모델에 기반해서 판매해오던 많은 판매자 분들께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도전 과제가 생긴 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엣지 판매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디지털 시대의 핸드레이드나 독창성 같은 가치의 의미가 어떻게 제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메이커 문화 안에서 지식재산권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엣지가 라이센스를 받은 인간 디자이너의 작업물 판매는 제한하면서 AI가 생성한 디자인 판매는 물론 공개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앞으로 엣지나 혹은 다른 플랫폼들이 독창성이나 창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뭘 시사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과연 플랫폼은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결과물 중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볼 것인가? 혹은 어떻게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